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자 용어인 끝없는 구렁,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평평지구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둥근 지구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킹제임스 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저의 의문 제시와 반론을 또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평평지구에서 이해되어야만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설득력 있게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먼저 표준 킹제임스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내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도다. 그리고 그에게 끝없는 구렁의 열쇠가 주어졌더라. 자, 이것이 지하세계의 한 부분이 끝없는 구렁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러크만 주석서로 넘어가서 이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별이 그가로 인격인 점에 주목하라. 생략. 셋째 줄,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 다시 학자들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대해 근심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엉터리고 동화, 전설, 허구라고 일축한다. 자, 그리고 여기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끝없이 깊은 구렁은 매우 간단한 장치이다. 이 구절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 즉 가운데가 빈 도넛과 같은 모양의 구덩이를 말한다. 성경은 이 땅의 중심에 그러한 구덩이가 있다고 말한다. 계시록 9장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귀의 세력들이 환란에 분출하는 것을 본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나올 때 바닥 없는 구렁에서 나오는데 이런 곳에서 사는 공포는 지구 중심에 있는 어떤 구렁이라도 지구의 자전과 함께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으려는 것을 인식할 때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 구렁에 있는 자는 누구나 지구가 돌 때 사면 좌우로 끊임없이 도는 것이다. 자, 둥지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러크만 박사님, 이분이 계시록 그림을 책으로 내신 겁니다. 여기서 이 9장 1절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구 곡률이 보이고 둥근 지구 우주 나오죠. 그리고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른쪽에 요 바다로 착지해가지고 뭐 문을 여는 장면을 묘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또 보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서 또 이어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한켠에서 아마도 이분은 북극해를 상정하고 있겠죠.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오른쪽에 보면 계시록 9장에 그 소위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악령들이죠. 계시록 그림책에서 제가 찾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구 물리에서 설명하는 지구의 단면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학교에서 배우셨죠? 고등학교에서도 배우셨나요? 아무튼 학교에서 배우신 대로가 이겁니다. 여기에 지각이 맨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멘틀이 있죠. 그리고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습니다. 이것들 각각이 이 하나, 둘, 셋, 넷, 이 4단계가 이 지구의 내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둥지론 지구과학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 오른쪽은 이 평평지구를 무척 싫어하고 비평하시는 어떤 목사님인데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번개와 같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비평을 하세요. 근데 이분도 이런 구조를 인용해가지고 영상 이 썸네일로 쓰기도 하십니다. 이제 본인이 믿으신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 사이트에서 또 찾아봤어요. 이 둥지론 크리스찬들은 지하세계, 지옥이나 이 내부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러크만 박사님은 지구의 뭐 외핵이라든지 내핵 이쪽을 지옥이나 지하세계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멘틀도 지옥의 한 부분으로 묘사를 하고, 뭐 그런데 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바텀리스 핏에 대한 구절은 여기 빼먹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묘사에 보시면은 이 구렁이 없습니다. 이 바닥 없는 끝없는 구렁, 바닥 없는 구렁이라는 이 장소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좀 빠져 있죠. 그리고 자, 결국에 이겁니다. 러크만 박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N극이 있고 S극. 제가 편의상 북극과 남극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요. 자전축이 23.4도인지 뭐 또는 5도인지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내려가죠.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크리스찬 학자들도 러크만 박사님 같은 분도 이 자전축을 따라서 이 지하 속으로 이제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뱅글뱅글 안에서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텅 비어 있어야 되겠죠. 이 축을 따라서 비어 있는 터널이 있다는 얘기예요. 땅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조그만 땅굴은 아니겠죠. 어마무시하게 큰 지름이 넓은 그러한 굴이 있다는 얘기겠죠. 참 스펙타클하고 놀라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리가 있는 건지. 자, 갑자기 디카프리오 형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분이 주시하고 있는 게 이 밑에 보면 저 유명한 인셉션의 팽이죠. 팽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근데 팽이가 쓰러지질 않아요. 계속 돕니다. 이 팽이가 계속 쓰러지지 않고 돌 수 있는 그 신비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중심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이게 일본에서 쓰는 나오는 어떤 팽이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팽이들도 있어요. 이 중심축에다가 쇠막대기나 이 철심 같은 걸 이제 박아놔서 무게 중심을 더 무겁게 해서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팽이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보통 팽이는 중심축을 낮고 무겁게 만들어요. 그래야 축이 흔들리지 않고 잘 돌아갑니다. 가운데가 가벼우면 잘 이제 균형 있게 돌질 않습니다. 하물며 아까 봤죠. 지구 내부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위 말해서 지구 공동설 비슷하게 지구 축을 따라서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팽이가 돌 수 있어요? 물론 지구가 팽이는 아닙니다만은 원리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축이 비어 있으면은 팽이가 돌다가 쓰러지듯이 이 지구도 계속 균형 잡혀서 돌 수가 없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거요. 여기에 어디에 이 N극, S극을 연결하는 이 터널이 있을 공간이 있습니까? 왜 둥지론 지구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꽉꽉 채워서 묘사를 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되어야지만 중력이 발생하고 또 이 중심에 외핵, 내핵이 철로 되어 있어야지만 여기서 자기장이 이제 N극, S극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자기장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이 철로부터 발생한다는 그러한 발상에서 이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 있는 내핵은 철 덩어리로 되어 있고 고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외핵은 녹은 철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야지 중력을 설명하고 자기장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뭐 돌 수가 있습니까? N극, S극 생깁니까? 이유 없이 여기다가 이 쇠공을 놓고 여기 쇳물을 설정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이한 겁니다.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근데 이 자전축이요. 자전축이 또 변화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인정하거나 믿진 않습니다만은 둥지론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가상의 선을 축으로 회전한다. 근데 이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연간 몇 센치 이동한다. 100년이면 몇 미터씩 이동한다. 지난 120년 동안 자전축 이동을 분석한 결과 북극과 남극의 얼음 질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자, 여러분이 온난화 얘기한 사람들 보시면은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제 북극의 빙하나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물이 되면 이제 자전축이 흔들린다. 뭐 이동하거나 심지어는 폴 쉬프트를 해서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뭐 블라블라 하는 소리를 하죠. 그런 식입니다. 지구 자전축 변화에는 지구 내부 물질의 질량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기본적으로 멘틀이 그런데 이제 외핵의 온도 변화도 축을 이동시킨다. 그에 더해서 극지방의 얼음 감소,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거는 나무위키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전축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예, 그래서 4만 1000년을 주기로, 이건 진화론의 입각에서 하는 얘기니까 헛소리라 보시면 되고, 뭐 22.1도, 24.5도 사이에서 변한다. 근데 2023년 6월에 서울대학에서 연구진이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지하수의 고갈로 인해서 자전축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참 황당한 소리를 하죠. 지하수가 어디 있어요? 지하수는 자, 여기 이
표피에 있는 거예요. 지각 쪽에 있는 겁니다. 제일 껍데기 쪽에 있는 것이 대수층인지 뭐 그런 겁니다. 물은 여기 있는 건데 여기서 물 흐름이 좀 바뀌고 지하수 뽑아서 쓴다고 해서 자전축이 흔들려요? 그러면 이 지구 내부가 비어 있으면은 지구가 아예 깨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학자분께서 설명하신 N극과 S극을 연결하는 터널이라는 게 좀 터무니없어 보이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평평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돌지 않죠. 그러니까 뭐 자전, 공전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구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땅이 있고 땅 밑으로 지하 세계가 역시 있습니다. 쉐올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지하 세계입니다. 지옥이 있고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낙원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었던 그 바텀리스 핏도 여기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그 위치나 정확한 위치나 그 형태에 대해서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고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뭐 중심 쪽에 있다고 하면 지구 이 땅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 북극을 관통하는 그 점으로 나오겠죠. 밑으로 뻗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일자로 되어 있다라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일자로 되어 있는지 어떤 식인지는 모릅니다. 자, 이번에는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100여 년 전에 훌륭한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목사님이 묘사했던 그림입니다. 이분은 둥지론을 믿으셨던 분이니까 이렇게 둥근 지구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지하 세계가 밑에 있는데 뭐 타타루스 그리고 레이크 오브 파이어 이 중심에는 어비스라고 바텀리스 핏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상기 보았던 러크만 박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도 결국엔 이 컨셉에서 연장선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중심, 그러니까 NS극을 연결하는 이 중심 부분에 도난 모양으로 굴이 파져 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결국엔 이 세대적 진리의 이 부분에서 이제 컨셉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둥근 지구상에서요. 그리고 평지에서 북극은 이렇게 묘사된 지도가 1500년대 대항해 시대에 나왔던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구글 지도에 보면 여기가 다 바다입니다. 북극해라고요. 그리고 그 북극점 부분에는 수심이 심지어는 4000m 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고지도에 보면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강이 4개 뻗어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그만 바다가 있으면 또 그 가운데에는 이게 사실 철로 된 산이라고 합니다. 철산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북극의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진짜다 아니다. 그거는 뭐 제가 보증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평지상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예.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김병만 씨가 나왔는데 이분이 남극점에 갔다고 이제 방송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정글의 법칙에서. 그래서 남극점에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봤지만은 러크만 박사님의 그 설정상에서는 북극과 남극에 이 이제 바텀리스 핏의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북극과 남극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남극에 있는 그 지옥의 출구 쪽으로 가신 거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사람들이 그 위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지하세계의 그 바텀리스 핏은 어떤 식일까? 저는 몇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전에도 이와 같이 추측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상상을 해본 적도 있어요. 이거는 우로보로스의 뱀이라고 불리는 문양 또는 상징입니다. 이런 상징들이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왔어요. 이제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상입니다. 이 오른쪽처럼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생명나무 같은 상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팔자 모양, 누운 팔자 모양 혹은 이건 무한대 기호로도 쓰여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런 뱀의 상징이 고대 세계에 많이 나타납니다. 뱀 그리고 무한기호 뭔가 연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또
이집트에도 이와 같은 상징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우로보로스의 뱀이 묘사가 됩니다. 꽤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있었던 상징입니다. 이게 지하세계와 연관이 될까요? 자, 성경에서 사탄, 리바이어던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인데 그날에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In that day the Lord with his sore and great and strong sword shall punish Leviathan the piercing serpent, even Leviathan that crooked serpent, and he shall slay the dragon that is in the sea. 자,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라고도 하죠. 이 뱀이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그의 속성을 묘사하는 말 중에서 crooked serp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틀린 또는 꼬인 뱀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봤었던 우로보로스의 뱀처럼 이 용은 꼬여 있습니다. 예, 직선이 아니라 꼬여 있어요. 이걸 왜 얘기하는지 좀 이따 아실 겁니다. 리바이어던. 자, 이런 그림, 이 묘사는 그냥 창작물이고요. 그리고 이 리바이어던이 결국에 어디로 가게 되느냐 하면 바텀리스 핏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9장을 봤었는데 이제 20장에서 그가 이 장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끝없는 구렁의 열쇠와 거대한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1000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끝없는 구렁. 그가 결국 이 구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렁의 형상이 이거는 저희 뇌피셜이고 추측인데 이 뱀의 형상처럼 구불구불 꼬여 있거나 무한기호처럼 되어 있거나 아니면 원의 형태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꼬여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아까 럭커만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터널이 아니라 꼬여 있는 터널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터널이 지하세계에 있는데 거기에 이자가 사탄이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 자, 또 다른 상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로고입니다. 이 로고에 등장하는 뱀이 바로 카도세우스의 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도세우스 상징이라고 해요. 여기에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를 둘둘 감고 올라가는 뱀이 있습니다. 이게 한 마리로 나올 때도 있고 두 마리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그리스의 의학과 관련된 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두 마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에 날개가 달려있죠. 그래서 날개 달린 뱀이기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루시퍼 사탄의 이미지예요. 딱 그렇게 보이죠. 그리고 고대 마야에는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유사하게 생긴 신이 있었는데 창조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탄의 리바이어던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보면 이해가 되는 이미지입니다. 자, 특히 이 왼쪽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상징 이걸 보세요. UN 로고를 가져다가 여기 중간에 이 막대기와 뱀을 집어넣었죠. 카도세우스 상징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UN 로고에서 이 평지구 지도를 묘사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뱀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세계에 있는 이 구렁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해도 너무 섣부른 추측일까요? 아니면 저희 뇌피셜일까요? 어쨌든 저는 이것이 흥미롭고 또 더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둥지론상에서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 특히 자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구 중심축은 절대 비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꽉 채워져 있어야 되고 그것은 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커만 박사님이 참으로 대단한 성경학자이시고 또 많은 훌륭한 책들을 쓰셨지만 이 지구과학, 잘못된 둥지론 지구과학을 접목시켜서 이 성경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치명적인 오류를 결국에 생산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지구상에서 훨씬
이 바텀리스 핏에 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완결된 설명을 제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